예, 등장곡을 좀 바꿔봤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손찬희 사장님 노래인데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막 비가 아주 단비죠? 사실 제가 오면서 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늘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내기 하고 있고 또 끝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단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좀 뜻깊은 강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딸이 와 있는데요. 딸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걸 만나게 해준 우리 딸의 유치원 친구, 우리 이명진 배전사의 딸하고 둘이 앉아요. 저 뒤에 자리 한번 잡아줄래요? 저 못난이, 우리 이따가 강의 중에 저 사진이 등장할 건데, 잡혀져요? 예? 인사. 예. 이제 저 친구들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이따가 과거 흑역사가 나와요, 사진에. 예, 많이 용됐습니다. 예, 아빠로서 이 일을 한 14년째 하고 있고, 우리 저 친구들이 6살 때, 7살 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4년 정도가 흘러서 성년이 돼서 메나테크 회원 가입을 하고 첫 번째 고PD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리 계속 오늘 날짜를 한 3개월 전부터 약속을 받아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꼭 이 공간과 이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친구들이 아직 만 20살 이제 갓 됐는데,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이를 빼보시면, 누군가보다는 30년 일찍 이런 자리에 왔고, 어떤 분, 우리 김대현 장군님 같은 경우는 50년 먼저 이런 자리에 왔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에 더 많이 와서, 우리의 이 멋진 비전이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평상시 같지 않게 이렇게 작두를 금방 못 올라가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 예, 그렇습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제가 김희정 사장 있을 때 긴장하는 건 이제 극복이 됐는데, 딸이 처음 와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한번 가보죠. 오늘 저는 첫째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또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우리 책이 여러분 다 앞에 갖고 계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제 나름대로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Transform Your Life.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떠오른 책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 훌륭해서요. 어느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어쩌면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쭉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다 누군가는 내 안에 있는 거인의 발가락 정도 보여주고 죽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 거인을 꺼내놔서 더 크게 해서 이 세상에 내 안에 숨은 거인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각자 안에 숨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시고 그 거인을 깨우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나테크 코리아 이렇게 네이버에 메나테크 코리아 검색해보면 메나테크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Transform Your Life. 메나테크 본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슬로건이 뭐다? 당신의 삶을 트랜스폼 하십시오예요. 거기에 건강, 재정, 나눔이라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오늘 그 무엇보다도 나눔,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트랜스폼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방송팀 이렇게 부탁드리면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나와요? 네. 예, 소리만 나와요.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부탁드린 거라 제가 영상을 다운받아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우리 방송팀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예.
뭐냐면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그 영화 아시죠? 막 자동차가 엄청난 능력 있는 로봇으로 바뀌고 막 이런 거 바뀌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차인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소망하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정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삶.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자유라 그래요. 자유. 우리 막 지난 연말을 거쳐 지금까지 막 뭐 자유라는 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듣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유롭게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걱정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듣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 인형입니다.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 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딸 비자가 어떻게 될까? 어디 뭐 캐나다 갔다 온다는데 또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와이프가 그래도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느냐, 하늘 꺼질까봐 막 맨날 이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걱정 인형인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리적 욕구는 생존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자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안전의 욕구는 어쩌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욕구, 여기서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욕구가 발생돼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기 오면서 다들 각자 출발했지만 여기 딱 도착해서 강의장에 들어준 순간 되게 반갑죠?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명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명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고 그냥 저희 5 식구끼리 그냥 밥해 먹고 떡국 끓여 먹고 마는 그런 명절인데 한 달에 한 번 여기 딱 와보면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존경. 근데 그 존경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실행하고 실천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그 존경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자아를 세상에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죠? 이 무대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올라오실 강사님이라든가 직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안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온도 조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건강이겠죠. 두 번째가 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새해 들을 때마다 제가 50년을 살면서 경제에 관심 가진 30살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새해 들어서서 올해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의 신년사에도 올해 우리 회사는 좋아질 겁니다 하는 신년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되는데 실제로 저는 누구보다도 경제나 정치 구조에 관심이 많은데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전에 시간을 들여 하루가 걸려 이틀이 걸려 했던 일들을 AI나 기계가 단 몇 분 만에 해치우는 그런 시대라 사람이 무용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소비 주체, 소비만 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이 살펴보세요. 막 언론에서 얘기 안 해주고 있을 뿐이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4년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우리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쌓은 그 시간과 노력들이 아주 빠르게 쓸모 없어져서 40쯤 되면 집에 가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새로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의 기술들을 익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뭐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우리 삶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이 이렇게 암담한 건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아주 빠르게 길을 잘 찾아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라 한 페이지 더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긴장했어요 제가. 평상시 같지 않게. 우리의 미래, 그런데 여러분 닥쳐올 미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만 알고 있다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첫째, 믿지 않고, 두 번째, 믿더라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닥친 미래가 재앙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 노후 판상이라는 책은요, 한 15년 전쯤 나왔던 책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 책이 왜 문제가 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국민의 예금이 많고 연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로 꼽혔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 일본만도 못한 나라들은 긴장한 거예요. 도대체 일본도 저런데 우리 삶은 어떻겠어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퇴가 앞당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열, 이제 교육비로 엄청나게 많은 지출을 해서 노후가 준비가 안 되고, 은퇴 후에 노후 설계들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연금 아주 빠르게 개선될 거예요. 좋게가 아니라 받는 기간도 짧아질 거고 받기 시작하는 날 시간도 뒤로 갈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건강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요, 제가 사는 송도에서 또 미래를 미리 준비한 분들을 보면 전혀 다른 삶들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계신 저 분들이 열심히 안 사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만큼 되지 않은 분들이죠. 어쩌면 좋은 길들을 안내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사진인데 제가 참 이 사진이 좋습니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 여백과 공간이 주는 느낌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한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분이라 다 아실 텐데 60년 쥐띠입니다. 저랑 띠동갑이시고요. 30년 동안 오로지 한 거라고는 옷만 팔고 옷만 좋아했던 분이에요. 건강이란 분야랑은 전혀 인연이 없고 건강에 관심, 그리고 건강에 전혀 반대되는 삶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의 건강을 가르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나쁜 거 다 하고 커피도 하루에 10잔씩 마시고 이런 분이 2012년에 51살의 나이에 전혀 본인의 경험도 없는 메나테크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목표, 한 달에 딱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땀도 나요. 예, 51살. 그리고 메나테크 현재 골드 PD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만에 밀리언 달러 클럽, 지금 환율로 메나테크를 통해서 약 15억 정도를 메나테크 소득을 만들어내셨고, 현재 평생 현역으로, 또 자식도 하나예요. 근데 그 자식도 또 대만에서 의사로 겁나 잘 나가는데 이것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복도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2014년 우리 손인우 사장님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고 달라스 프로그램으로 본사 방문했는데요. 이 사진은 2014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메나테크 본사를 방문했을 때예요. 저 때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성취하는 분들은 회사가 공짜로 보내줬지만 자비로 가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약 500만 원의 돈을 내고 가셨어요. 참 대단하죠.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버는 그 정도 직급이셨는데 5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이 평생 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우리 본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2025년, 사실 손인우 사장님 옆에 김희정 사장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교환 안에서 김희정 사장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게 요즘 핸드폰으로 사람을 지우는 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본인을 지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 그래서 저렇게 갔어요. 10년 전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골드이라는 직급으로 미국 본사에 갔을 때의 손인우 사장님과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본사에 갔어요. 저 사진을 찍을 때요, 저희들끼리 좀 많이 울었어요. 우리 배주원 사장님도 눈물을 훌쩍훌쩍하고 저희 부부도 울고 손인 사장님도 울고, 뭐 다른 분들은 왜 우는지 모르시겠지만 10년 전에 여기 이렇게 함께 왔을 때 10년 후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저는 PPD로, 손인 사장님 골드 PD로 이런 삶으로 여기 서 있을 거라고는 사실 강력하게 믿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저렇게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트랜스폼된 삶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마 웃었을 거예요. 뭐 사진 찍으면서 막 훌쩍훌쩍 울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본인 백말무달라 사진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요. 사실 이 사진은 우리가 텍사스 건너가기 전에 하루 일찍 리더들이, 회사가 하루 일찍 더 초대해줘서 가서 파트너들, PD 서밋 파트너 오기 전 하루 낮에 너무너무 할 일 없어. 정말 할 일 없어 보이죠? 예, 정말 아침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같이 사진 찍고 놀고, 또 짬을 이용해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배재현 사장님한테 이렇게 카지노도 배우고, 예, 저건 딴 건지 자기 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떠세요? 이제 51살에 시작해서 6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인생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삶이 여러분만 트랜스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트랜스폼 되면 사실 다음 세대의 삶도 바뀐다는 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메나테크란 도구를 통해서 삶이 트랜스폼 되신다면 이 친구들 아까 봤죠? 이 용된 거예요. 막 없던 쌍꺼풀도 생기고 콧대도 높아지고. 예. 아주 오래전에 저 친구들이 먼저 유치원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연으로 저희가 송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죠. 그것도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너무 과격하게 전세금을 올려서 할 수 없이 쫓겨가다시피 한 곳이 지금의 송도 신도시입니다. 정말로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때는 왜요? 왜? 아, 보여줬어요, 저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 해서 찾다 했는데 송도에 가면 평수도 넓고 새 아파트가 지금 이 돈으로도 갈 수 있어란 말에 무작정 이사 간 곳이 지금의 송도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인천 안에서는 가장 집값이 높고 주거 비용이 높은 동네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이사할 때만 해도 아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 가서 우연히 저희 아내와 배주원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딸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게 됐고 그 인연으로 저도 메나테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메나테크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좋은 수입으로 저는 좀 아낌없이 아이들의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었고 저희 아이는 이제 잠깐만요. 왼쪽 사진은요, 지금 이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네르바라는 뭐 좀 이렇게 혁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전 세계 159개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서 함께 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학기 중에 갑자기 하와이를 가 있는 거예요, 한 열흘을.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오후에는 서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제 여의도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예. 낮에는 또 그곳을 다니면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딸한테 이런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관광을 가는 관광도시인데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관광을 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전국에서 와서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자기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방에 이런 맥락의 말을 남긴 것 같아요. 남들은 여행을 와서 좋다고 찍는 이 공간 안에 저는 여기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을 보면 메나테크인 거죠. 메나테크를 만나서 뚜벅뚜벅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삶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에너지버스에서 나오는 말이죠. 어떤 문제거리도 다 선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지 저주로 바라볼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 있을 텐데 그 덕분에 메나테크를 만난 분들. 메나테크 안에는요. 의외로 몸에 불행이 있어서 메나테크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난 분들, 사실 문제가 있어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만난 분들은요 메나테크를 도구로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졌던 문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해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살다 보면 고마우신 분이 한 몇 분이 있어요. 살면 첫째, 그 전세금을 과격하게 올렸던 그분하고요. 둘째, 어떤 분이 하십니까? 제가 월세로 어디를 살았는데 좋은 괜찮은 송도에 괜찮은 아파트 월세 내고 살고 있었는데요. 아래층 아줌마가요 거의 소모주기예요. 소모주기. 뭐냐면 애가 살살 걸어도 그게 다 들려. 뚜두두두두두두 해서 낮 1시에도 전화가 와요. 애가 걸으면 전화 와. 못 걷게 하라. 그거 공중부양하게 다니냐?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그 집 남자 아저씨랑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어요. 정말 정신병이에요. 그 남의 소리 듣기 싫으면 펜트하우스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중간에 사냐고 막 했는데, 막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발레를 했어요. 걔가 뒤꿈치 들고 신발 신고 진짜로 그 정도. 예, 더군다나 남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엄청 체하는 제 아내가 맨날 체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집을 사자. 그래서 그 산 집이 한 6년 사니까 수익을 많이 남기고 얼마 전에 다시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아줌마 때문에 한 꽤 큰 돈을 벌었어요. 뭐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 나에게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여러분 지금 경제에 대한 비전에서는요 앞으로 우리 한 지난 3, 4년, 5, 6년 동안 경제가 진짜 버텨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대외적인 신뢰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경제에 반영되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우리 국민들 옛날에 금모으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시간은 지금부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돈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흘러다니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돈은요 어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돌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 이동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서 돈이 뭐 증발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좀 잘못된 표현이야. 주식시장에서 돈이 증발했다. 증발하지 않았어요. 누구 그냥 통장에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동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5번에서 4번 쫄딱 망했는데요. 폭삭 망했는데요. 한 번 딱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딱. 그때가 삼성 SDS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37살쯤 샀는데 그 왜 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때 적금을 타서 2천만 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요. 3천만 원 정도 적금을 타서 있었는데 뭐 투자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었는데 삼성 SDS 다니는 친구랑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랑 저는 이제 그냥 그때 다른 회사 다니는데 셋이서 저녁에 소주를 먹는데 삼성 SDS 다니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여윳돈 있으면 삼성 SDS 장외주식에서 좀 사나. 장외주식 거래하는데 사면 살 수 있어. 근데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언젠간 이건희가 죽을 거고, 이건희가 사망하고 나면 이재용이 물려받을 건데, 이재용이 물려받으려면 에버랜드하고 삼성 SDS로 상장하지 않는 한 삼성을 못 물려받아. 반드시 걔네는 상장을 할 거고, 상장한다면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튀겨야, 지금 현재 장외에서 돌아다니는 가격이 10배 정도는 올라야 이재용이 삼성을 물려받을 수 있어. 문제는 이건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죽는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계속 삼성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SDS 상장 안 합니다. SDS 상장 안 합니다. 계속 이런 시그널을 하는데 갑자기 이건희 씨가 쓰러졌죠. 쓰러지고 꽤 오랫동안 병고에 시다가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 쓰러진 얼마 동안 정확히 제가 산 주식보다 8배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산 주식이 갑자기 상장을 하더니 한 2억 5천쯤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그거보다 더 까먹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4번에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게 제가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어요. 예, 8배가 되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 이동하는 길목 앞에 서 있어라. 연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곰한테 배우면 돼요. 곰은 알아요. 곰은 책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계절이 되면, 이때쯤 되면 연어들이 거꾸로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올 거야 하고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 연어들 겁나 뛰어 올라가 봤더니 곰 입이에요. 그래서 뛰어서 탁 들어가 봤더니 곰의 입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확실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지금 저게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통계인데요. 전 세계 다이어트 시장을 따지니까 55조 달러라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죠. 그냥 한 6경원, 이제 조도 아니고 6경. 조가 1000개가 있어야 경이거든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살 빼고 다이어트 하는데 쓰인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비만 관련 약품 시장은요, 다이어트 시장에 비하면요 정말 미미한 거예요. 우리 제약회사 시장이 되게 클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살 빼고 싶다, 날씬해지고 싶다, 이뻐지고 싶다, 이런 시장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가나 나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요 86%가 넘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진짜 제가 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안 느끼고 안 해도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건 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 또 하나 비전 하나 드릴게요. 성공률이요 2%예요.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래서 시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내 다이어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관련된 산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는 다이어트 산업군에 속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투자금도 필요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으로 입으로 전달만 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한자 보셨어요? 기회? 우리 노란 목걸이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가 막 콘서트처럼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예, 오늘 재밌어야 되는데, 기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단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싶으면 한자를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활동을 자주 하는데, 기회라는 한자를 들으면 저 기자가 여러분 뭐냐면 도구 기자입니다. 도구기, 배틀기. 여러분, 배틀이요, 배틀, 옷감자는 배틀 있잖아요. 저게 옛날에는요 그 배틀 짜는 기계 하나 있으면요 엄청 재벌이었어요. 배틀 짜는 기계 갖고 여인이 밤에 옷감 하나를 짜면요 1년 내내 농사질 쌀 한 섬씩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옷감이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도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회라는 건 뭐냐면 도구가 모여있는 상황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주변에 모아놔야 돼요. 자, 내가 회사라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도구들을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 주변에 모여 있을 때 그때부터 오로지 기회가 발현되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공짜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좋은 점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게 필요해요. 왜? 내 주변에 도구를 마련해 놔야 되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수래도요 망치, 톱, 끌 이런 도구 없으면요 맨손으로 어떻게 목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도구를 장만할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 도구를 공짜로, 그것도 스폰서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쥐어주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제 소개가 좀 빠졌는데 저는 제일지당이라는 회사에서 해외 사업에서 일을 했고요. 한국 야쿠르트 여러분 아시는 윌, 하루야채, 쿠퍼스 이런 거 출시해가지고 많은 회사에 돈도 벌어주고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막 타고 다니시는 거 있죠. 예, 그거 20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막 보급했던 일도 했고요. 정말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회사에 돈 진짜 많이 벌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회사 건데. 그래서 제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도구를 모을 자본이 없더라고요. 도구를 모을 자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유일한 자본이 조동아리아로 이제 강사를 요게 제 유일한 도구라서 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경영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이 다녀서 회사의 어려움이나 해결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문제에서 돈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업 모델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만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게 제 현재 구조에서, 사실 제가 왜 저희 자녀 세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냐면, 지금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친구가. 저는 상상합니다. 제가 하는 안도에서의 경영의 최고의 모델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이 1박 2일 행사 동안요, 저는 기업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해봤어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모시면서 막 행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정도 행사 하려면 이 방송팀부터 해서 최소한 1억 이상 듭니다. 네? 한 푼 안 들여요. 물론 이분들이 저 회식 때 많이 먹어서 식비는 좀 나가는데, 그래야 1, 200이에요. 예, 먹기는 좀 많이 드시는데, 예. 무슨 말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근데 길목을 지키는 곰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곰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엄마가 물이 올라온 연어 올라올 때 거기 앉아있는 걸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커서 거기가 있는 거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연어가 온다라는 걸 믿어야 거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기술을 익히는 거라 여러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메나텍 사업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차비 주고 교통비 주고 용돈 주는 대학원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2년만 학비 공짜에 교통비까지 주는 대학원 한번 다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치시고 나면요, 평생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시간 투자하는 배운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정말 흐르는 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여기에요. 자, 오늘 노란 목걸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명찰이 노란색으로 돼 있다, 이름표. 손 한번 들어.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란 목걸이들 잠깐 일어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힘들게 납치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초대하신 분에게 고맙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쯤 정말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오셨지만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거고요. 그곳이 이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제 소임 중에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 좋고 싶으세요? 그렇게 대답해가지고요, 운이 100년이 지나도 않아요. 한 번 더 운 좋고 싶으세요? 좋았어요. 경쟁 한번 붙여볼까? 넘어갑시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운이 좋게 자기 삶을 만듭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서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린 게 답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일본에 70 몇 세 된 변호사가 자기에게 변론을 맡기는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뭔가를 인생에 느낀 걸 쓴 그 에세이 같은 자기계발서인데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소송에 반복돼서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누군가는 소송에 걸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잘 풀어지고 막 이런 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예, 리액션. 이 박수 치고 리액션 한번 해봐요. 오늘 끝날 때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 저는 그나마 돈 받고 한 2,000번 넘게 강의한 직업 강사라서 여러분 그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도 어떻게 견디는데요.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다 평범한 강사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나누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섭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옥 가요. 그 막 떨리고 힘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근엄한 표정하면서 나를 한번 웃겨봐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 8명 정도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앉아서 듣지만 이 강의를 준비한 사람은 지금 한 달 전쯤 강사로 섭외됐거든요. 한 달 동안요 밤에 경기 알리면서 강의를 준비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장님들 웬만한 사람 여기 넘으면 쓰러진다니까. 올라올 땐 아닐 것 같죠. 한 1200개의 눈, 안경까지 포함해서 한 1400개가 날 쳐도 보통 무당기질이 있어가지고 못해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끄덕여보세요. 끄덕여보세요. 끄덕여봐요. 남이 말할 때 끄덕여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지금 노력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끄덕여보세요. 좀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강의 내내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 같이 정말 귀한 시간 얻는데 어떤 분은 막 핸드폰 보고 계시고 그러면요 옆에 분에게 방해됩니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난 다단계는 모르겠는데 나 이 조직에는 있겠어. 난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나 이 모임은 계속 오고 싶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많은 모임을 갔지만 1박 2일 동안 한 12시간 동안 핸드폰 소리 하나 안 울리고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람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화 받으러 아무도 못 나간다 이제. 이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강의에 몰입하고 열심히 적고 처음 봤다. 이런 문화를 가진 조직이라면 여기서 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한번 배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열심히 표한대요. 감사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돈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도요. 내가 돈 냈으니까 받는 서비스라고 당당하게 뻣뻣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비록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사탕 하나라도 더 가고 떡이라도 더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저 밖에 나가면 매번 그 따뜻한 물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빈통에서 화수분처럼 물이 다 먹으면 올라와가지고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매 쉬는 시간에 우리 김종만 브론즈 PD 사장님이 끊임없이 그 작은 키로 그냥 그 물통을 들고 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우리 김종만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뒤에 있는 그 분리수거통이 지가 안아서 공중부양돼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계속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만 사장님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하는데 막 휴지 넣고, 여러분 비닐 꼬부라지 마세요. 비닐 막 좁게 꼽으면 재활용 안 된대요. 비닐은 펴서 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거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또 이 방송팀들 만나면 감사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운이 트이는 방법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마지막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박 2일을 마치고 나면요, 우리 리더들끼리 회의를 바로 합니다. 리더들끼리 회의를 바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설문이에요. 뭐 덥다 춥다 뭐 이해합니다. 그건 저희가 좀 노력하겠지만 밥이 맛없다, 뭐 잠자리가 어떻다. 그분들은 목적을 잘못 갖고 온 거예요. 맛있는 밥 먹으려면 집에서 해 드세요. 잠자리는 집이 제일 편해. 뭐하러 왔냐고. 편안한 잠자러 맛있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목표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인을 찾아서 트랜스폼 하려고 왔는데 밥이 맛없네 하는 사람은 목표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목표에서 눈이 떼지 않는 1박 2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 이제 뒷시간으로 이어서 사회자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물론 그 노력에는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점 진심이 감사드리고요. 1박 2일 동안 네트워크 비즈니스 저도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처음 이 사업을 전해줬을 때 이명진 배주원사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게요. 특히 배주원사님한테 대놓고 저는 땀 흘려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땀 흘릴 때마다 겁나 고소해요. 배주원사님이 땀 많이 흘리네. 그래 땀 많이 흘리네 뭐 이런. 오늘도 진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오셨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다 온전한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할 수 있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설정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더디고 힘들지만 여러분 원칙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많은 유혹이 중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원칙을 지켜나가면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렇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그런 그룹과 리더와 문화를 만나신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저희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행운의 장소에 오셨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트랜스폼 돼서 남은 삶이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